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장외 주식의 세계로 안내할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이번 시장 어느 정도 좀 다시 온기가 좀 퍼지고는 있는데요. 장외 주식 시장 어떻게 또 흘러가고 있는지 소영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 옆에 나와 계시네요. 인사드릴게요.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소영주 소장입니다. 시장이 어렵지만 이게 4월 연속 또 코스피 시장이 상승하면서 2230을 탈환했습니다. 여러 가지 신호들이 긍정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이 안정되어야 이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도 좋아집니다. 시장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오늘 장외 주식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안정기가 정말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다 같이 안고 계속해서 장외 주식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한 주간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일단 따끈따끈한 소식부터 좀 전달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또 주식시장에서도 영향이 가장 깊은 이슈입니다. 샤페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치매 이슈도 있고 해서요. 얼마 전부터 이 샤페론의 존재감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청약도 흥행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지금 오늘 내일 이루어지죠. 근데 문제는 공모가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모가가 기본적으로 샤페론이 예상했던 12,000원에서 우리가 1,200원에서 8,200원 사이를 예상을 했습니다. 희망 밴드가였죠. 네. 그러나 이보다 한 39% 할인된 5,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시장의 기관의 수요 측에 참패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떤 염증 치료제 분야에서는 독보적 기술을 갖고 있는 샤페론마저 기관 수요 측에 참패하면서 희망 밴드가에 39% 할인된 5,000원의 공모가가 확정을 했고 오늘과 내일 이틀간 일반 청약을 진행하고 있고 오는 17일 날 상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 샤페론이 기본적으로 서울대 의대 교수인 성승능 대표가 지난 2008년도에 학교 벤처회사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한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력으로서 성장한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마저 시장에서 기관의 수요 측에서 M&A를 받았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일반 대상으로 한 일반 청약의 흥행 여부는 아마 내일 오후쯤가야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일반에 있어서의 흥행 여부는 내일 좀 지나고 나서 저희 파악해 보는 것으로 좀 해볼게요. 일단 공모가 자체가 희망 밴드보다도 아래에서 설정됐다는 것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고개와 함께 한숨이 내쉬어지는 부분이기도 했네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장외 주식 시장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핫한 기업이 또 두나무인데요. 장기 성과자에게 성과급을 428억 지급을 했다. 뭐 총액이겠지만.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나무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과급을 많이 지급하는데 이 현재 방식이 RSU 방식. RSU는 뭐냐면 조건부 제한부 주식을 주는 겁니다. 양도 제한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도 제한부 주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 무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정말로 직원들에게는 정말 한상의 주식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RSU 무상으로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직원들에게 상당히 좋지만 얼마 전에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이지 않았습니까? 이때 사들인 단가가 기본적으로 한 33만 4천 원대를 사들였고 이번에 양도하는 금액은 한 26만 원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가격은 16만 원 선에 있지만 그만큼 두나무의 주식이 상당히 시장이 현재 저평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나무의 성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회사를 천천히 공부해보면 그 속에 답이 있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장기 성과자에게 이렇게 지급할 수 있었던 어쨌든 그 액션이 긍정적인 또 이제 대회에 있는 분들께는 이미지를 줄 수 있으니까요. 기업의 공부 계속 접근 지속해 보겠습니다. KOTC 시장을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번에는 시총이
이 정도면은 소장님 이제 반을 좀 넘긴 그렇죠. 거죠? 우리가 46조에서 18조까지 예. 내려왔으니까 그만큼 시장이 거래소 코스닥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외 주식은 가장 약한 시장이다 보니까 예.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많은 투자 금액이 빠져나갑니다. 나가고 시장이 상승할 때 가장 먼저 상승하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기에 접어든다면 지금 장외 주식 가격은 매력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렇게까지 빠졌을 때 너무 어렵다가 아니라 기회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방법 여러분 한번 탑재해 보셔도 좋겠네요. 자, 이어서 컬리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예비 심사를 통과했는데요. 자, 예비 심사에 통과가 되면 상장을 하기까지의 기간은 일단 그렇죠. 리밋이 걸린 거죠. 그렇죠. 한 6개월 예. 걸리는데 내년 2월까지는 마켓 내년 관리가 2월까지. 반드시 상장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커머스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적자 성장 기업들이 상당히 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동안 이 적자 성장 기업들은 성장기에서 상당히 높은 가격에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침체기에는 새로운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도 시장의 마케팅 능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마켓 관리가 상당히 쟁거를 올 상반기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심사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도 현재 상장 일정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방법론을 찾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동안 스타트업 기업들이 VC들로부터 상당히 높은 가격에 투자금을 유치했지만 이런 침체기에는 회사의 생존 여부까지 위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 상장에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컬리에 대한 이슈들은 또 워낙 핫 이슈이다 보니까 저희도 계속 팔로우해 갈게요. 자, 이어서 K뱅크 이야기로 좀 넘어가 봅니다. 금리 인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은행 예금 쪽으로 고개를 돌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 네. 카카오뱅크, K뱅크 수신자량이 좀 늘었습니다. 야. 그래도 다행입니다. K뱅크가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은행이라는 것이 돈이 모여야 돈을 빌려주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동안은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증자와 증자를 통해서 인터넷 뱅킹이 생존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면서 수신 예금들이 한 1,400억 가까이 몰렸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금리 인상 속에서 좀 상장기와 맞물려서 어쨌든 좋은 물살을 좀 탔다라는 부분은 짚어집니다. K뱅크 움직임도 잘 주목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슈를 봤고요. 이제 시세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시세는 어땠을까요, 소장님?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 우리가 코스피 시장이 한 4월 연속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이런 시장 영향은 바로 오지 않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데 이런 상승기가 이어진다면 장외 주식도 바로 살아납니다. 살아났을 때는 상승폭이 상당히 탄력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장외 주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주간의 시세에서 큰 변동은 없었고요. 두나무와 빗성코리아 요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두나무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주당 단가가 한 26만 원 선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가는 16만 원에 머물러 있다는 것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빗성코리아 액면가 5천 원짜리 주식입니다. 이 액면가 5천 원짜리 주식이 지금 현재 18만 원에 있습니다. 이 빗성코리아는 최대 주주라든가 또는 이사의 의장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이 소송에 휘말리면서 현재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빗성코리아는 매각이 현재 어느 상태까지 진행되는가 여부에 대한 그 후에 추가적인 뉴스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빗성코리아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현 경영진들의 대대적인 교체라든가 쇄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EVR 스튜디오 변동 없이 9,000원대 자리를 지켰습니다. EVR 스튜디오가 올 6월달에 제1기획업소 15,000원의 신주를 발행했습니다. 현재 지금 9,000원이면 상당히 낮은 가격에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바 리퍼블리카 이 토스뱅크입니다. 한때는 주식이 14만 원까지 가던 주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가 4만 5천 원까지 밀렸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저평가돼 있다. 예. 우리가 토스죠. 앞서 말한 토스뱅크를 이끌고 있는 이 비바 리퍼블리카가
14만 원짜리 주식이 현재 할인돼 있는 4만 5천 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놀자가 연중 최저치를 새롭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야놀자가 신규 주식시장에 들어온 지 거의 2년 가까이 됩니다. 장외 주식시장에. 그러나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건 처음입니다. 4만 원 선이 유타롭게 올 정도로 야놀자가 밀리고 있는데 이건 매도자보다 매도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 그 뜻은 앞으로의 성장성마저 위험하다. 이 뜻은 야놀자에 투자했던 비전 펀드의 자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다. 비전 펀드 자체 손정의가 흔들리면서 이 비전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기업들이 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야놀자가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현재 연중 최저가 4만 7천 원까지 밀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K뱅크 상장이 앞두고 있는 기업이 이렇게 주식이 밀리긴 처음입니다. 12,00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 주식도 한때 22,000원까지 갔던 주식이 현재 12,000원까지 밀려 있기 때문에 K뱅크 인터넷뱅킹의 성장성 여부인데 기본적으로 인터넷뱅킹 시장은 카카오뱅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카카오뱅크가 2만 원 선에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태에서 K뱅크가 12,000원이면 동종업계를 비교해서 이것도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근마켓 변동 없이 40만 원을 지켰습니다. 야나두 83만 원입니다. 이 야나두가 왜 이렇게 비싸냐는 말이 있는데 액면가 5천 원짜리 주식입니다. 아직 액분을 하지 않았고 현재 주권 상태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초기적인 상태에 투자하기 가장 적합한 종목이 저는 개인적으로 야나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컬리 3만 8천 원입니다. 어떻게 심사가 통과된 시점이 5만 4천 원이었는데 심사가 통과되고 기업들이 뒤로 밀리는 것은 이 마켓 컬리와 K뱅크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적자 성장 기업에 대해서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디프렌드가 7,200원까지 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주식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인데 이 주식은 상장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스톤브리지 캐피탈이 이 주식 회사를 사갔죠. 스톤브리지 캐피탈이 지금 투자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기술주 투자의 달인인데 예? 이 바디프렌드를 어떤 식으로든 엑시트할 것인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장에 선두라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안마 시장의 선두는 누가 뭐라 해도 바디프렌드입니다. 회사가 갖고 있는 유보금도 상당히 많이 있고 네. 상당히 좋은 부동산도 갖고 있는 회사지만 이 경영진의 오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경영진들이 바뀌면서 상장이 뒤로 밀리면서 시장으로부터 예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상장을 간다면 바로 시장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큐라티스 변동 없이 7,800원으로서 시장을 마쳤습니다. 예, 좋습니다. 변동이 없는 뭐 그런 구간을 보이고 있지만 이 속에서 계속해서 기회 찾는 접근법으로 시세 바라봤습니다. 확실히 좀 일정 부분 IPO에 있어서도 기대주들의 활약이 좀 돋보여진다면 장외 주식 시장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눈을 붙이면서 좀 바라볼 텐데 지금 좀 흥행에 있어서 실패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투심 자체가 많이 말라 있는 상태이죠. 이럴 때일수록 보수적인 접근은 계속 유지하되 계속해서 기회를 찾는 마음은 더 확장시켜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간대, 이 구간대 공부 더 많이 해봐야겠죠? Q&A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아무래도 장외 주식은 좀 생소할 수 있고 접근성조차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보니까요. 궁금한 점 많으실 겁니다. 저희 쪽으로 한번 질문 남겨주시겠어요? 자,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채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더불어서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에도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 오늘 이 시간에 소영주 소장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올라온 질문부터 확인해 볼게요. 장외 주식 시장에서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을 매수해야 안전한가? 사실 이제 코스피 코스닥에서는 거래량을 좀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보잖아요. 장외 주식에서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매도 매수가 활발해야 네. 어떻게 보면 손바뀜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쵸. 주식이 묶이지 않고 바로 매도할 수 있고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예. 때문에
일차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한 기업이 되 좋은 기업입니다. 그런다고 이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안전하고 좋은 종목은 아니라는 것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이 활발해야 또 사기도 편하고 팔기도 편하고 또 가격적인 움직임도 체크가 편하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 주셨고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자, 상장을 위해 외부 감사에 지정된 기업이 외부 감사 철회 뒤 다시 외부 감사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또 이런 기업이 다시 상장할 수는 있는 건지요? 가능합니다. 예, 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죠. 우리가 예. 지정감사라는 것은 상장을 위해서 제3자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는 겁니다. 예.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 외부감사 적정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고민을 하겠죠. 기업에서는 우리 기업과 맞지 않는 설정으로 자기는 적정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지정감사를 철회하고 다시 요청을 해서 또다시 외부감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 요 근래 대표적으로 GNT 파마가 예. 지정감사를 철회했습니다. 철회했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회계 법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철회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기업들은 상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지정을 통해서 또 상장을 노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다라는 부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또 예시까지 들어주셨어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주식인 두나무와 빗썸 주식을 지금 좀 쉽게 매수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늘 CF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두나무 주식을 두나무 시장에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어떤 분은 업비트 주식을 찾습니다. 업비트 주식이 아니라 업비트의 회사명이 바로 두나무입니다. 이 두나무의 주식을 살 수 있고 빗썸 주식도 누구나 살 수 있고 쉽게나 구입할 수 있는 장외 주식 시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두나무 빗썸 주식은 거래소 코스닥이 아니라 바로 이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 시장에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 가장 좀 쉽게 볼 수 있는 거 플랫폼 통해서 여러분께서 확인하시고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거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KOTC 안에 없는 종목. 그렇다면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KOTC도 어떻게 보면 거래소 코스닥처럼 등록을 요한 기업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KOTC는 거래소 코스닥보다 더 낮은 단계에서 기업들이 특히 이제 우리가 비상장된 기업들이 외부 자금을 쉽게 유출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창출할 수 있게끔 만든 곳이 바로 KOTC입니다. KOTC 시장은 일정 분의 자격 요건이 주어진다면 그 시장에 들어가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좋은 기업들이 이 KOTC를 걸치지 않고 바로 거래소나 코스닥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 KOTC 시장의 거래 종목은 한 138여 개로 상당히 작게 있다. 이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KOTC 거래소 외부의 다른 또 플랫폼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KOTC에 있는 것에서만 봐야 한다라는 건 또 아니라는 점. 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플랫폼 이야기 좀 나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가 봅니다. 요즘 폭락하는 장외 주식 시장 속에서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메타도 힘들고 바이오도 힘들고 가상자산 관련주도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유일하게 거래소 코스닥이 받은 2차 전지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2차 전지. 그렇죠. 예. 이게 비상장 주식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래도 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밖에도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 쪽으로 질문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넘어가서 우리 소영수 소장님과 강의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마지막 질문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잘 버티고 있는 쪽이 어디냐라고 여쭤봤을 때 2차 전지다라고 대답해 주셨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장애 주식이 이제 성공하려면 이제 업종이 아니라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지 좀 그 특색을 저희가 한번 추려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 비상장에서 어떤 기업을 고르면 그래도 투자에 네. 성공할 수 있는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예. 그래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들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독보적인 기술력과 시장성을 확보한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완전한 차별화된 제품의 서비스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또 시장의 지배력은 어느 정도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가 비상장 회사가 대기업에 납품하는 2차 밴드 회사라든가 또 3차까지 간다면 상장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기업이라는 것은 늘 2차 밴드나 3차 밴드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이런 대기업에 납품하는 회사들의 기업은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미래의 성장성이 우수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을 사는 게 낫겠죠. 그것이 바로 시장의 미래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애 주식이라는 것은 현재적 가치가 아니라 네. 미래적 가치에 투자하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미래의 성장성에 무게를 두고 투자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너의 마인드입니다. 오너의 마인드가 개방적이지 않다면 상장을 보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장의 적극적인 의지라든가 또는 회사의 재무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한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주주가 많은 현상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가 많은 비상장 기업의 투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한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 주식은 안정성을 확보한 기업이 투자하고 있고 이 안정성에 확인하는 첫 번째 신호가 바로 VC, 기관들이 투자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관들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더 많은 전문가들이 심도 깊게 그 회사를 연구, 검토하고 투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이 투자할 때 이정표는 바로 기관이 투자한 비상장 장애 주식에 투자해야 1차적인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투자할 때 요즘처럼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기관의 투자 단가보다 낮은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기관이 15,000원에 투자한 EVR 추스리가 현재 가격이 9,000원에 있다면 이 기관보다 더 낮은 가격에 투자하니까 여러분들이 기관의 경쟁력을 앞선다는 거 아닙니까? CK 엑소전 같은 경우는 거의 기관이 40만 원에 투자했지만 지금 현재 시장은 더 낮게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기관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 좋다 저는 보고 있고 야놀자라든가 특히 야나두 같은 경우는 기관이 얼마 전에 투자한 단가보다 지금 더 낮게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어떻게 보면 기관의 투자 단가보다 낮게 형성된 것은 기관의 경쟁력을 앞서는 가격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VC 쪽 투자 이슈 나왔을 때 그때와 지금 현재 적정 가격을 좀 비교해 보는 것도 좀 좋은 습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장애 주식에 있어서 성공하고자 할 때는 어떤 기업을 봐야 하는지 색색까지 좀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지금 이 구간 절대 힘 잃지 마시고 또 투자의 지혜 많이 얻으셔서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 풍부한 소식 들고 함께하겠습니다. 소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